사실 그 변호사로서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의뢰인이 굉장히 단호하게 저한테 소임료를 들고 와가지고 저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근데 그 돈을 포기하고 이혼을 말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기는 해요. 이게 아무리 남편 불만을 얘기해도 딱 보면 눈을 보면 이게 아직 남편한테 사랑이 있는 불만인지 아니면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정말 딸딸 털어도 사랑이 없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양 이승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혼을 말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그 변호사로서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의뢰인이 굉장히 단호하게 저한테 소임료를 들고 와가지고 저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근데 그 돈을 포기하고 이혼을 말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양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순수하게 어떤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아직 파탄나기 전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저도 조금 달라도 일단 보내요. 보내기도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봐라. 특히 주변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더 해봐라. 네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와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리는 경우가 약간 사랑이 남아있다고 보신 걸까요? 그쵸. 이제 참 사랑이 남아있다는 게 어디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리는 경우에는 이혼을 꼭 해라. 이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혼이 좋은 게 아니니까 정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이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리고는 봐요. 왜냐면 결혼은 장려해야 되지만 이혼은 기본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법적으로도 이혼은 조금 되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은 되도록 해라.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숙려 기간을 가져라. 사랑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아무리 남편 불만을 얘기해도 딱 보면 눈을 보면 이게 아직 남편한테 사랑이 있는 불만인지 아니면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정말 딸딸 털어도 사랑이 없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돌이킬 여지가 있다 싶으면 저는 조금 권해봐요. 좀 생각을 해보라고. 네네. 그러면 이혼을 꼭 하세요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째는 일단 폭행이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뭐 요즘 사회에서 정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폭행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용서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웃긴 게 비단 남성분들만 때리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맞고 사는 남편도 많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남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녀를 불문하고 폭행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만둬라. 그리고 신체적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심한 말을 하시거나 언어적으로 뭐 아주 정말 돌려가지고 가스라이팅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일종의 폭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조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리지는 않았어. 근데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각도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뭐 보통 그런 분들이 그 전 단계로 많이 하시는 게 물건을 좀 던져요. 싸우다가 때리기는 좀 그렇고 물건을 일단 뭐 던진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물건이 본인한테 날라옵니다. 그리고 물건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반복된다 싶으시면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자식도 때려요. 자녀분들도 때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말리는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제 부모님을 때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대놓고 막 때린다기보다는요. 보통은 말리는 과정에서 말리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뭐 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심한 말이 오가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나를 뭐 우리 와이프 쪽 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처제라든지 뭐 그런 분들하고의 분쟁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폭행이나 폭언을 멈출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정도면 사실상 부부가 파탄 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어적 폭행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 폭력까지 행했을 때 이혼을 권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뭐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외도가 사실 젊은 층에서는 외도가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사실은 젊은 층은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성격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많이 들고 있고 사실 황혼이혼의 경우에 외도로 인한 이혼이 좀 많은 편인데요. 어찌됐든 외도가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외도 기간이 좀 길게 지속된 경우, 그리고 상대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상대방이 불륜하시는 분이 우리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면피하는 거야. 걸리면 안 그렇게 하고 정말 안 그렇게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고 그런 분들 특징들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바람 핀단 말이죠. 이제 그게 뭐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뭐 우리가 호구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뭐 우리 뭐 아내분도 또는 그 바람을 피우셨던 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거를 뭐 바로 이혼을 하기에는 뭐 우리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외도 한 번으로 반드시 이혼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걸리면 말지. 걸려도 용서해 줄 거야. 뭐 이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조금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습관적인 외도인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뭐 제가 봤던 분들 뭐 아까 뭐 얘기도 드렸지만 그리고 저희 뭐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외도의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뭐 짧은 기간 2, 3년 기간에도 10명도 넘게 만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 연예인분들 중에. 뭐 한 번 걸리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걸리게 하시든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혼을 원했던 거 아닐까요? 뭐 근데 또 그분은 또 이혼을 하고 싶진 않대. 그러니까 와이프가 해주는 밥도 좋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것도 좋고 내 자식도 예쁘다는 거야. 근데 그냥 뭐 어떤 욕구를 못 이기시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 근데 또 아내분들이 그런 거를 한 번 용서해 주니까 이 용서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에휴 또 그랬다 니네 아빠. 포기하는 그럼 또 그래 놔둬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은 조금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이거는 좀 가족 간의 불화를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부모, 네. 그러니까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버지가 네.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바라는 게 많은 경우가 세 번째인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쵸. 되게 사실 우리가 부부끼리도 남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건데 저 사람들 우리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완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가족일 뿐이잖아. 근데 얼마나 뭐가 맞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사이가 좋겠습니까? 대부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좋은 척 하는 거지 불만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상대방 부모님이랑 너무 안 맞는다. 마마보이, 파파거리다, 아나무인이다. 근데 거기다가 아이가 없으면은 제가 한번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해요. 근데 왜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이미 아이도 없는데 엄청 서로가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가족 간에. 네. 근데 아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간혹 아이가 생겨서 사이가 봉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할머니들이 이제 또 간섭을 하시거든요. 며느리가 키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막 간섭하시거든.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어떤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야. 이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진짜. 그리고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손주 보는데 한마디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도 그거로 치닫거든요. 근데 이미 애는 나왔어. 이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부 갈등으로 오시는 이제 의뢰인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이가 있으세요? 근데 아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라. 왜냐면 어차피 고부 갈등은 잘 안 끝나요. 왜냐면 안 맞는 거야. 저 마마보이 성향이 있는 우리 남편도 안 바뀌고 마마보이를 데리고 있는 그 어머니도 안 바뀌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다고 훌륭한 분인데 뭐 쥐고 들어갈 게 있나?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그냥 부부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이까지 생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심한데 아직 아이가 없으시면 저는 그냥 빨리 혼자 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아이가 있는 경우 더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지면 이제 아이의 교육에도 좀 안 좋잖아요. 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죠. 왜냐면 아이가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봉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너무 일단 귀엽거든. 귀여우니까 우리 아이를 낳아준 며느리 너무 고마워. 우리 아유 상대방 사위도 너무 고마워. 이런 아이들 낳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아이의 자녀의 복리를 생각했어도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혼이 아이한테 끼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했을 때는 고부 갈등이 있더라도 이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혼을 하실 거면
빨리 아이가 낳기 전에 나는 저 집 그 엄마랑은 못 산다. 평생 가족으로 데리고 살 수는 없다. 모시고 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아이를 만들지 말고 빨리 이혼을 하시라는 거죠. 물론 아이가 있다고 해서 고부갈등이 봉합된다고 보는 케이스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이도 없고 근데 고부갈등이 너무 심하다? 엔드 조건이면 그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권하는 경우를 설명해 보자면 이제 첫째, 신체적, 언어적 폭행이 있을 경우, 그리고 둘째, 외도 기간이 길고 오랜 기간 동안 외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상대방의 부모와 이제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가 없을 경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뭐 이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뭐 이제 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 정도가 됐을 때는요. 네. 이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말리는 이혼과 추천하는 이혼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